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방을 중심에 두고 나에 관하여 없는 특질을 갖고 있고 그 특질이 건축을 이어주니까 요 말 뜻은 방이 건축과 나를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늘 갖고 있으면서 쓴 말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와 그 플레이스의 관계들인데 장소는 그 방에 가까워요. 아까 place, good to learn, live, work, learn 뭐 쓴 것처럼. 근데 공간과 장소는 뭐냐면 장소는요. 내 쪽을 향해서 움츠리는 거예요. 장소는요. 나를 중심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 손흥민이가 골을 잘 쐈는데 옆에 있던 케인이 뭐 패스를 잘해줘가지고 했다. 누가 달라붙을 테니까 달라붙는데 그 선수로 갑니까? 선수 쪽으로 막 가요? 선수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뭘 얻느냐면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축구에는 룸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공간 게임이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확보해 놓냐. 좁은 데서도 그 아주 현란한 발재주로 그 공간을, 조그만 공간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그건 내가 축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공간은 나로부터 밖으로만 펼쳐지는 것이다. 장소는 반대로 뭐냐면 내 쪽을 향하는 거,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를 몇 개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아까 구멍과 같은 곳을 만들었다. 그 안에 내가 움츠리려고. 그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건데 우리 nowhere하고 nowhere가 있는데 nowhere, 요 하이픈 떼고 나면 똑같잖아요. 하이픈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now here야. 여기 지금.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장소야. 그런데 하이픈을 여기다가 치면 nowhere야.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어딘가 모르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라.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를 얘기할 때 뭐 집무실이 있는데 그 공간이고요. 그 공간은 아무리 넓다 해도 움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 방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하는 가운데 방이라고 하는 특질이 뭔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잘못 씀으로 해서 방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소를 플레이스라고 그러고 방은 룸 또는 람인데 이게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 방이란 뭐냐? 거주 안에서 주거와 주택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거주 어떻게? 아까 place, good, live, work, learn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게 정말 거주잖아요. 그거 안에서 주거, 살아가는 것 또는 주택 또는 집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주란 면에서도 이게 넓혀가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요새 뭐 주거복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였을 때 그 이제 주택 정책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복지를 해가지고 나가져서 복지란 말 요새 많이 쓰더라고. 그 주거복지란 말을 뭐 LH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고 특히 그 주거학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요새 뭐 LHSH 공사 이런 데도 주거복지란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번에 뭐 키노트 스피치를 하라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가서 한마디 그냥 했어요. 왜 주거복지를 왜 지금 와서 열심히인가? 주거가 뭐지요? 근데 주거 보니까 이제 어려우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비용을 좀 삶의 터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또는 거기에 정착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걸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주거가 아닌 것 같아요. 주거는 굉장히 주택이라고 얘기하다가 주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방에 관한 것이 주택이 아니고 주거에 관한 얘기와 이렇게 엉킨다면은 이 방은 간단치가 않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 밑에 여러 생활 지원 시설들이 많이 붙잖아요. 경로당이니 무슨 어린이집이니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그거를 잘 해주면 아파트가 주거를 잘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지. 그 주거의 그 주택이 아니니까 주거를 넓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거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쓰면은 주거 복지가 그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방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나의 연장으로서 뭔가 받아들이는 일들을 많이 만들면 주거 복지하고도 관계가 있는 생각으로 가게 돼. 스페이스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스페이스가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이지. 스페이스 얻으려면 산에 올라가면 돼. 등산하면 돼.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돼. 그렇지만 내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방을 얻기 위한 거다. 이게 나의 연장으로. 이런 것과 그 개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은 그냥 우리가 뭐 방 그러니까 아이고 뭐 많이 듣던 말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얘기하나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칸이 얘기하는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장만 있고 쫙 갈라쓰기만 한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말들이 이제 룸, 방 is the place of mind. 마음의 장소, 마음이 깃들어지는 장소. 이거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 이 해화동역의 마음의 장소가 어디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 와닿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해화동이요. 네. 해화동 모텔인가? 어딘가? 장면 박사댁인가? 해화 1938인가? 어딘가? 내 방 아닌가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나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place of the mind가 어딘가? 어디? 복지회관? 복지회관? 저는 그막 place of mind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 마음의 장소. 내 마음의 고향.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마음의 장소. 아니면 이 말이 너무 과한 말인가? 오늘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말인가?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가?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에 제가 검사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더니 갔다가 이제 해화동 교회에서 미사하고 좀 갔어요. 그 정도로 아침에 일찍 일요일 날 해줬어. 지나가다가 그냥 갈 수가 없는데 1시간 동안 위 내시경 검사했거든요. 1시간 동안 있다가 무슨 뭘 먹으려는데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려는데 집사람이 항림다방 가자 그러잖아. 항림다방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장소야.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처음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났거든. 그 만난 자리가 있거든. 아무도 몰라. 그 자리에 앉았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23살이 되고요. 제가 25이 되고요. 응? 거기 싹 젊어지는데 앉아있는 자세도 이러고 앉아있었더니 다리를 좀 펴고 앉으라고. 그치? 옛날 처음 만났을 때 다리를 꼬지는 않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미래 문화유산이잖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가자 커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순한 음식이 아니니까. 그래도 가고 싶어서 당신만 한 잔 먹고 나는 그저 빵 먹고 그러면 2잔 먹은 거 마찬가지니까 들어가자 그랬는데 거기서 30분 기다리래네. 그래서 나왔는데 뭐 다음에 또 가지 뭐. 그래가지고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드는 날이 딱 보니까 10시 15분이야. 그날 가기로 했어. 근데 그 항림다방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지금 스타벅스로 바뀐 그 장소도 오래 이건 없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데가 동네 사람들에게 모여서 그건 정말 남겨야 돼. 그게 없어지는 순간 내 기억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던 나무토막도 잘 남았으면 좋겠고 뭐 부자가 되게 창가도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뭐 최루탄 맞고 캑캑거리던 기억도 나고 서울대학 다니면서 딴 데 서울대학교의 교정은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다지 기억이 안 남어. 시커먼 전등이 없어가지고 시커먼 생각만 되지. 근데 항림다방은 학교 캠퍼스는 아니었지만 학교에 다녔던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남는다. 근데 그런 류의 마음의 장소가 해화동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그게 룸이라고. 항림다방은요 나에게 공간이 아니에요. 룸이지.
그래서 거기에 둘이 앉았으니까 아까 인사동에 있었던 것처럼 뭐 여러 추억들이 있고 또 앉아있는 사람도 그걸 만들어야지만 그게 있다. 왜 딴 데 가서 안 하고 왜 거기서 하냐. 그게 이거라고. 작은 방에서는 in a small room. 이거 쭉 읽지 않을게요. 어떤 작은 방에서는 큰 방에서 나누는 말을 나누지 않는다. A small room one does not say what one would have in large room. 큰 방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작은 방에서는 말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큰 방에서 하는 그 분위기와 그 정감이나 그 환경이나 뭔가 거기서 막 생성되는 게 따로 있고요. 큰 방이면 큰 방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는 그게 안 나요. 항림다방이 만약에 이랬더라면 난 안 가. 왜 둘이 앉아가지고 뭐해? 그래서 덤성덤성. 물론 또 이런 데서 추억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20년 후에 되겠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는 큰 방이 나누는 말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기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뭐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크기로 한번 얘기해 놨고요. 그 다음에 in a room with only one other person. 이건 뭐냐면 어떤 방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only 함께 있을 때만 그 방은 could be generative. 생성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딱 하고 정해지는 그 점이 generative.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방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벡터가 만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벡터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말을 있는 그대로 쓸 건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다 맞고 나면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거기에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습들이 각각의 조건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생성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난 두 사람만은 아닐 것 같아. 이거를 전 생각해 보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어디 속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건 있는 게 아니다. 제너러티브한 거지. 생성되는 거지. 이게 이제 꼬르비제나 미스나 다른 건축가들이 말하지 않는 어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 room is not a room without natural light. 이건 뭐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방은 방도 아니다. 자연광이 꼭 있어야 된다. 빛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 성이 있는데 스코틀랜드를 뭐 칸이 좋아했다나 그래가지고 이걸 뭐 인용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옛날 시립대학 제자들이 이걸 또 얻어왔대. 어디서 복사해왔대. 영국 문화원에 가가지고 영국에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캐슬이라는 책을 참 열심히 했어. 거기 보니까 영국 문화원에서 하는데 교수님이 복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복사한 거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사파 중에 스코틀랜드에 성을 갔는데 칸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뭘 얘기냐면 성은 두꺼워요. 왜냐하면 성벽이 밑에 가면 그 성벽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는 칼 차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 그 옛날 군인들이 둥치 좋은 서양 군인들이 십자군전지하고 막 이럴 때 투구 쓰고 막 척척척 올라갔는데 야 이런 좁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나 했는데 밑에는 벽이 두껍거든요. 그러다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얇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방을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방을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시커먼 벽이어야지 구조체가 되는데 아까 그 버네큘라 아키텍처의 그 방들을 그 암석으로 판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거는 커다란 공간이고요. 그 사이에 각각의 방이 있는데 칸이 얘기할 때 여기 있는 방은 거실처럼 쓰는 방. 요건 잠자는 방.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정감 어린 얘기는 거기에서 뜨개질하는 방. 무슨 어떤 방. 이 방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요 속에 살고 있는 요것들이 전부 자기의 독자적인 빛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크기니까 하나도 똑같은 방이 없다지. 그러니까 옛날에 스코틀랜드 성에 그 하나 해봐야 스코틀랜드는 안 가봤지만 보면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그 탑 속에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 제일 꼭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총 쏘고 뭐 이런 구멍들이 있는 데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층마다 올라갈 때 보니까 이걸 방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뭐 했을 때 그때 기억에 남는 건 그 뜨개질하면서 술을 놓는 어떤 부인이 뭐 이런 걸 이제 쭉 쓴 게 있어.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크기와 분위기와 특히 빛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건축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가 메이킹 오브 룸스를 설명하는 말들 중에 자주 나타나는 거였어요. 저거잖아요. 그죠? 단축가게. 단축가게의 단추를 잘 정리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니까 방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 있는 거 아까 이치하더라며. 사람이 달라. 사람이 다르니까 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거 설명하는 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여기 이런 주택이 있죠. 칸의 주택 중에 보면은 저기 거실이 있는데 요 가운데 창을 뚫었는데요. 창 밖에 모서리가 마름몰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이걸 느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봄, 겨울. 왜 45도 틀었느냐 하면 굴뚝이에요, 굴뚝. 근데 굴뚝을 떼버리면 창으로 그냥 방만 보여.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풍경을 이렇게 해서 45도 틀어가지고 이 빛의 변화를 주려고 만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성이 이런 생각을 낳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요 사계절이나 또는 또 하루의 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요 빛의 색깔도 변할 테니까 이 빛이 여기 있는 그 공간에 고유한 성격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어디야? 그 네덜란드에 옛날에 이런 그 화풍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그림은 어디 그림이냐면 요 그림의 요 부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 그림의 좋은 점은 뭐냐면 방을 그리는데 방을 그려. 이 갑자기 시선이 방에 오는 거예요. 방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 안 해. 일상적인 일을 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항상 빛이 들어와. 그 빛이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한테 그 연하게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물체를 만나면서 삭삭삭삭 변하잖아. 요거 보면 밝고 약간 어둡고 약간 밝고 지금 색깔의 변화가 이 빛이 몇 가지로 변하지. 요거를 그린 이 화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반드시 위에 이렇게 창이 있는데 이 창이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뿌연 접빛 유리로 되는 창이 들어와 가지고 밖을 버리고 창만 이렇게 되고 여기 앉아서 뜨개질 하잖아요. 밖을 보면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의 시선이 어디 가죠? 일로 가고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지. 빛이 들어오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라이트. 요게 룸이지. 칸이 그리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요게 있는데 여기에 위대한 아메리카의 시인이 한번 말했습니다. 요거를 확대를 하면 이게 월레스 스티븐스의 말인데요. 어느 위대한 아메리카의 시인이 once asked two architect에게 언젠가 건축가에게 물었다. 이게 위대한 월레스 스티븐스가 물은 거 없어요. 그냥 시 속에 스티븐스의 시 속에 이런 글이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제가 전번에 거의 칸은 인용하지 않는데 인용기가 몇 군데 보이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요 정도예요. What slice of sun? 태양의 어떤 조각이 슬라이스 된 게 Does your building have? 당신의 건물은 태양의 어떤 조각을 가지고 있나요? What light enter your room? 어떤 빛이 당신의 방에 들어왔나요? As if to say the sun 어쩌고저쩌고 이걸 그냥 번역하면 태양이 자기 햇빛이 어느 사람이 만든 집의 벽에 부딪혔잖아요. 부딪히기 전까지는 태양 스스로도 내 빛이 이렇게 좋았어? 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벽에 그 태양이 부딪혔을 때 아름다움이 생기는데 태양도 몰랐다. 몰랐다는 듯이 시인이 물었는데 당신의 집은 그 수많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어느 조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빛이 당신 집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시인이 건축가에게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빛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다. 바보같이 멀대같이 그냥 있으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태양도 내 빛이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의 빛이 들어온다. 이 집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한옥도 무슨 뜻을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의도를 했는지 그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치자고. 그런데 태양의 빛의 어느 조각이 들어온다고. 그걸 보고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그 빛은 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들어오는 빛이지. 유일한 빛이지. 그와 똑같은 빛은 세상에 하나도 없지. 왜냐하면 위도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 시간도 다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냐고. 회화, 사진, 음악, 건축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이 사람한테 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공간은 또 그 다음이지만 이게 적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러긴 했는데 이게 옛날 슬라이드로 찍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안동가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밖에 자기 없어요. 이거 뭐 마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면 잘라내야 되는데 이건 종이 마운트짜리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밖에 안 된 사진인데 안동 갔을 때 이거 보니까 빛이 이렇게 비추더라고. 빛이 창문에서 비추잖아요. 우리나라 집이 다 이런지 모르는데 되게 좀 신기했어. 빛이 다 죄다 달라. 그래서 아까 네덜란드의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하고 그 사람들은 색깔이 있고 재료가 달라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리고 밝을 때는 다 같이 밝다가 어두울 때는 다 같이 어두워. 요게 우리나라 집의 주택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에다가 106에서 110 사이에 한국 건축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한 칸 방의 공간적 원상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한 칸 방의 공간적 원상. 한 칸짜리 방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명문은 아니지만 방 한 칸에 응축된 생활세계. 이것이 한국 건축 공간의 원상이다. 방 한 칸은 구조를 이루는 기둥 4개로 한정된 작은 공간이다. 우리나라 주택은 물론 뭐 겹집도 있고 헛집도 다르고 북부 다르고 남부 다르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겹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4개가 한 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 생각하고 똑같아. 일본 집은 잘 아시잖아요. 뭐 기둥은 박혀 있거지만 미스반대로의 집 같아. 그래가지고 밝은 데는 주변만 밝은데 속으로 막 들어가요. 후스마 같은 걸 열고 뭐 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동도 하고 뭐 가동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칭찬할 대목이 많지만 대체로 보면 일본 집이 어두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두워. 바깥쪽은 환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어떻게 그걸 견딘지 모르겠어. 한국 집은 그런 집에 살면 조선 사람들은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냥 조금만 좋으니까 그냥 집이 훤해야 살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훤해야 살지. 이 방이 요 방으로 열고 옆에 방으로 간 거 봤어요? 거의 없어. 그냥 방 한 칸에 끝나고 여기서 창 들어오고 저기서 창 들어오고 문 활짝 열면 뒤도 보이고 이렇게 속이 얇아. 그러니까 빛이 어두우면 덩달아 비쳐. 일본 집은 앞에만 환하고 뒤는 물론 이제 쇼인스쿨이 그래가지고 큰 주택들 뭐 그다음에 낭하야 같은 것들 앞에는 길고 속이 긴 주택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주택은 그거다. 그러니까 그 방 한 칸 속에 그냥 방이 아니라 생활 세계가 응축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거기에 구조를 이루는 기둥 4개가 한 칸이다라고 하는 거. 구조체와
방의 공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서기에는 약간 낮고 앉기에는 약간 높은데 뭐 이불을 깔면 어쩌가지고 뭐 공간의 변화가 없다. 이건 대체로 아는 건데 아까 사진에서 본 거는 이 작은 한 칸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면 방 전체가 환하고 적게 들어오면 같이 어두워져. 그래서 구분이 안 돼. 한국 주택의 방은 환하다. 환하니 방해하는 사물도 환하고 생기가 있다. 이거는 아까 그 칸의 그 룸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것과 중국이나 일본 집과 다르게 상당히 가까운 대목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만대루가 있어요. 만대루 칭찬은 너도나도 해. 왜 하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병산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랐느냐? 이게 나중에 지어진 집이라며. 병산소원이 나중에. 그러니까 설계 비싼 거야. 이렇게 디귿자로 했는데 그 영남대학교의 어떤 박사 논문에 그거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요. 이렇게 디귿자로 했다가 그 앞에 있는 병산이 너무 센 거야. 압도당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완화시킬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그 만대루를 넣어서 했는데 옥산서원 같은 거 보면 꽉 닫아버리잖아요. 앞에. 근데 적당히 느슨한 그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칭찬들을 많이 하고들 그러는데 올라가 보자. 그게 역시 강당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한 칸 한 칸의 방이 있는데 바깥쪽에 뭐가 빼는데 칸의 그림대로 둘이 앉아보자. 둘이 앉아보면 제너러티브한가? 근데 둘이 안 앉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둘이 앉는 데가 아니야. 강당이니까 그냥 선생 앞에서 꼼짝 못하는 데야.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우주 만물을 뭘 보고 그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선생님한테 딱 해가지고 전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혼자 가가지고 어허 좋구나 이렇게 하는 데라고 보면 안 된다.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은 거기서 노래 불렀다가 큰일 날걸. 쫓겨날걸. 그래가지고 바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 기둥이 만약에 얇았더라면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기둥이 있다만 했더라면 어떡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적당하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일본의 교토에 지코인이라는 집이 있는데 요 집이 아주 얄궂은 집이야. 멋져.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쫙 한 판으로 깔았잖아. 땅에 딱 떨어지면 조그마하게 떨어지면 주변이 마당이 또 쫙 또 갇히잖아. 그러고 그걸 또 나지막하게 또 높지도 않아요. 또 낮게 또 조경을 쫙 했잖아. 바닥에서 바닥으로 쫙 떨어지고 여기 있는 요 호수만 쫙 해서 이거야말로 뭐 현대적이지. 미스 반데로의 적이지 정말. 유니버설 스페이스 아니겠어요? 이럴 때 기둥이 두툼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집은 요 집에 가까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실력이 또 만지는 실력이 없으니까 또 대학원 생활 또 시켜가지고 내가 할 줄 모르니 요 그림에다가 장난 좀 쳐주라. 어떻게 안 맞을까? 요게 맞는데 요건 왜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까 이 얘기는 이게 가능한 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방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구조체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로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텐데 왜 우리나라 할 때는 만대로 얘기할 때는 거기 오면 삼라만상 다 한다고 뭐 불교적이며 성리학적이며 온갖 철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건축가들이 이런 얘기를 왜 안 했을까?